자, 드디어 원문에 왔어요. 해부학 공부 이제 끝내고 원문으로 가는 거예요. 원문이 얼마나 살벌하고 힘든 건지 지금부터. 해부학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거 없으면 원문은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자, 제허입니다. 이게 잡병제강이고, 이 내용이 옮겨 적힌 거, 의학인물로 옮겨 적힌 게 1530년 경에 주단계가 언제죠? 1100년경? 금원사대가 1100에서 1200년경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허증이라는 게 뭐냐? 허즉보, 실즉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허증을 어떻게 치료하니? 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속성을 1000년도, 1100년이나 1200년도에 쓴 저서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를 배우면 좋겠냐? 이제 첫 번째는 고전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두 번째는 허증을 구분하고 염증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구멍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서 발을 내디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허증의 원인과 증상과 해부 구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해부 구조를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혈과 암정자극이 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보약의 치료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보약이 한혈은 시상하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성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보약이 시상하부든 항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상을 구분하고 보약치료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상을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구분했고 그걸 왜 그런 보약을 쓰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허증을 예방하는 방법과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미병 치지 뭐 어쩌고 하잖아요. 병들기 전에 치료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 얘기로 하면 영양학하고 같아요. 영양, 운동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요즘 헬스클럽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식단 짜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하우스 보시면 그 집 뒤지잖아요. 우리는 그 환자의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뒤져야 돼요. 그 집은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진짜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무병장수하고자 하는 고인들의 방법과 기전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무병장수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즉보, 허즉보, 실즉사입니다. 이놈하고 봤죠? 이 그림. 자, 외워놓으면 이제 써먹는 거죠. 어느 때 사를 해야 되고 어느 때 보를 해야지? 염증은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예요. 사죠? 이거 아파 죽겠는데 지금 보여야 돼? 안 되겠죠? 삽니다. 봅니다. 이런데 이제 보호할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요것도 보죠. 혈류저하. 네.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읽으면서. 네. 그러면 환자가 어떤 얘기, 이거 보호의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염증 환자한테서. 요걸 보면서, 요것도 보호의 대상이죠. 얘도. 관절 운동 제한.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체온 올라가는 건 사회 대상이고요. 요것도 보호 대상이죠. 단백질 노출.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응고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교를 쓴다든가 지혈제, 그 대보탕의 악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혈방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처방도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염증 속에서 허증 상태를 가려내는 거예요. 보약을 어디다 쓸지를 보는 겁니다. 요 그림도 나왔죠. 노화와 만성염증. 그래서 보약을 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가 빠진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기가 빠진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러프하다? 거칠죠? 네. 그래서 신경이 퇴행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환자한테서 찾으셔야 돼요. 신경퇴행 증거 중에 제일 강력한 증거, 치매, 알츠하이머, 오케이? 그 다음에 신경이 변화했다는 증거, 감각이상, 그죠? 운동마비, 맞죠? 또, 불안, 뭐 이런 것도 변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것도 변할 수 있죠. 수면장애. 무지 많아요. 찾으시면. 네. 그 모든 게 다 보기의 대상이다. 노화는 신경퇴행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고, 보통 질병 오래 앓으면 무조건 노출된다는 거예요. 신경의 어떤 변화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보약을 쓰는 거다. 요거는 이게 보약을 제가 제일 많이 팔아먹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호르몬 그래프. 이거 보면 다들 환자들이 순간적으로 이렇죠. 보세요. 20대, 40대, 60대, 80대야. 그래프가 이게 너무 선명해.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그 몸의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래프야, 이게. 그냥 딱 보면 알아. 보약 먹어야 되겠네. 이해 가시죠? 네. 이거 제가 많이 보여줍니다, 이 그림. 환자들 많이 보여줘요. 별 병이 없어. 근데 자기 자꾸 아프대. 그럼 이거 한번 보여주면, 충분히 그렇겠네요. 그냥 보약이나 드세요 하면 먹어요. 자, 염증을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또, 이거 인두염이에요. 환자들이 와서 목 아파 하면, 황련해독탕에다가 동담사간탕을 섞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 뒤에 하세요. 이거를 떠올리라고. 이 그림을. 여기에 이렇게 막 농이 있어, 농이. 상처가 있고. 이거는 조직 손상이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그렇게 물어서 처방으로 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황련해독탕에 용담상한탕을 섞어주겠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 떠올렸는데 이거 황련해독탕에 용담상한탕 될까?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네. 이게 이제 플러스 기간이 언제부터 아팠냐는 기간이 맞물리면서 여기에 보약이 섞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탕리소독음을 쓸 거냐, 팔물에 금은화연기가 들어간 놈을 넣어야 되니, 아니면 대보탕을 아까 지금 현기연교탕에 용담상한탕에 대보탕을 살짝 깔아서 치료할 거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그 전에 목 아파? 그러면 황련해독탕 용담상 한다. 이게 아니야.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구조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처방 먼저 떠올리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정말 많아져. 그렇게 생각해놓고 소화는 잘 되나? 잠은 잘 자나? 뭐 이렇게 이제 주의 배경을 갖다 입혀야 처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요 그림 계속 같이 붙어 나오니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염증은 과정이다. 여기는 세포 손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염증이 세포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픔은 신경에 의한 2차 통증이다. 이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얘를 억제할 거냐? 꼭 억제해야 되냐? 그러면 아파 죽겠다는데 한약으로 진통제 있나? 없으면 타이레놀 드세요. 이래도 되잖아요.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문이네요. 제허, 전요변, 음양. 허증은 음양으로 가려서 나누어서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혈은 음이고 기는 양이다. 이제 뭔 말이야 도대체? 혈은 음이고 기는 양이야. 자, 하나는 내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요 기자는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신경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그렇게 구분하면 일단 뭔가가 막 확 나눠져요. 환자의 증상에서 확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은 그럼 뭐로 이해해야 될까?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혈액순환 뭐 이 정도로 처음에 그냥 생각하고 보세요. 근데 이거 왜 그러면 혈과 기로 나누면 되지 꼭 음과 양으로 나누라고 하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요놈하고 요놈하고 짝짓고 요놈하고 자꾸 짝짓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 그죠? 왜 전문에는 분명히 음양으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또 원주에 가니까 그냥 음양으로 나누면 그만이지 왜 거기다가 혈자도 붙이고 기자도 붙여. 골치 아프게. 더 어려워졌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의학이. 원문 가면 이건 죽음이야, 다. 자,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이해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이해하는 말이 나올 때만 이해해. 그래서 넘어가면 이해가 좀 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포커가 있다고 하자. 그거는 무손상이야. 무손상. 줄어든 것도 없고 상처난 것도 없다는 뜻이야. 요거는 회복이 잘 돼. 첫 번째 건 이해겠죠? 무손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염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그냥 혈류가 왔다 갔다 해서 약간 균형이 무너져 있을 뿐이라는 얘기야. 당연히 잘 낫겠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허의 휴손자는 보익하면 가하다. 요 휴손이 뭐냐면 이지러지고 줄어든 거야. 아까 세포를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변형이 있었죠. 그 얘기예요. 근데 염증 조직에 와서 다시 변형성, 증식성 이런 데로 가면 요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그런 거 해도 보약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이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세 번째. 자, 여기는 상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가면 구허, 오랫동안 허해지면 상하고 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깨지고 이제 세포 손상이 왔다는 뜻이죠. 깨지거나 괴사가 일어나는 거.
세포 손상이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어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일어난 상태는 보양을 해도 반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자를 썼고 여기는 보익을 썼어요. 여기서는 기를 양자를 썼고 재생이에요. 얘는 깁는 거예요. 깁는 거. 구멍 난 거를 때우는 거. 이 보자는. 이 양자는 기를 양이에요. 키우는 거. 의미가 달라요. 당연하죠. 이때는 그냥 때워도 돼요. 근데 깨지고 썩고 한 데는 키워서 거기를 메꿔야 되잖아요. 재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밖에 못 건진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염증은 보약을 써야 되잖아요. 세포가 손상된 거니까. 그래도 반밖에 못 고친다고 했죠. 염증은 보약을 써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야? 주단계의 주장이지.